경남 지역 폐교의 현실태를 짚어보고 대안을 찾는 기획보도 두 번째 순서입니다.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된 곳이 있는가 하면 화려한 변신을 시도하는 폐교도 있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2년입니다. 항상 강조하지만 방심한 틈을 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입니다. 기자가 간다 해서 안전보건공단의 점검반을 동행해봤습니다. 지난 25일 낮 12시쯤 창원시 의창구 창원중앙역 인근 공터에서 녹슨 실탄 한 발이 발견됐습니다. 출동한 경찰과 육군은 폭발 위험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실탄을 수거했습니다. 창원시가 내년부터 지역대학에 진학하는 신입생들에게 식비와 교통비 등으로 쓸 수 있는 새내기 지원금 100만 원을 줍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경남뉴스입니다. 경남 지역 폐교의 현실태를 알아보는 기획보도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해 방치되어 있는 폐교와 반대로 화려한 변신을 한 폐교도 있습니다. 학교 모습을 유지한 채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했는데요. 전주현 기자가 화려한 변신을 시도한 폐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책을 읽고 체험을 하고 놀 수 있는 공간이 전국에서 유일하다 하더라고요. 정말로 오는 사람마다 거부감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올 수가 있고 폐교를 선택 잘했다. (1940년) 개교해 5,1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옛 숭상초등학교입니다. 지난 2019년 문을 닫은 옛 숭상초등학교는 신개념 독서 공간으로 화려한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폐교로 학생들이 떠난 자리는 또 다른 학생들이 이 공간을 채워주고 있는 겁니다. 숭산초의 지금 이름은 가야산 독서당 정글북. 5년 전 문을 닫은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해 그림책 특화 도서관으로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캠핑과 함께 독서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주말이면 가족 단위로 많은 이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3년째 한 번씩 오고 있거든요. 근데 계속 와도 안 질리고, 그리고 여기가 예전에 학교였다 그랬는데 학생 수가 적어서 폐교가 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리모델링한 것도 괜찮고 정말 재밌는 것 같았어요. 방치된 폐교들이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마을 공동체 역할을 했던 학교가 사라질 수 있다라는 지역 정서입니다. 하지만 가야산 독서당 정글북은 예전 숭산초등학교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역민과 공존하는 문화교육시설로 변신하면서 폐교 활용의 성공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주로 도시 창원, 김해, 양산 이쪽에서 오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거는 여행 삼아 이곳까지 오시고 이곳에 오면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제 즐길 수 있어서. 밀양의 한 폐교는 지역 문화예술의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옛 범평초등학교가 변신한 밀양 미리벌 민속박물관. 소장하고 있던 유물과 작품들을 전시할 공간을 찾던 성재정 관장이 선택한 곳은 폐교였습니다. 1998년 당시 밀양시의 도움으로 폐교가 된 범평초등학교 건물을 인수했고 성 관장은 이를 박물관으로 만들었습니다. 옛 조상들의 생활과 문화를 알 수 있는 유물과 작품 등 2,000여 점을 보유한 문화유산 교육의 장이 된 것입니다. 박물관을 짓겠다는 자신의 오랜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 폐교를 활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부감 느끼지 않고 편안하게 올 수가 있고 그래서 폐교를 선택 잘했다. 그리고 결국은 내 이웃이나 내 주민들에게 정신적 안식처를 줄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학생들이 떠나고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었던 폐교. 지역민을 위한 문화시설로 새롭게 변신하면서 주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와
새로운 활력을 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겨울 짝짓기철을 앞두고 야생 멧돼지의 먹이 활동이 증가하면서 활동 반경 역시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산이나 경작지, 도심에서 야생 멧돼지의 출몰이 잦아지고 있는데요.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야생 멧돼지를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대체 요령을 김한식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지난 2017년 10월 도심 시내의 한 상가. 몸집이 제법 큰 생명체가 상가 내부 이곳저곳을 헤집고 다닙니다. 멧돼지입니다. 예상치 못한 불청객의 습격에 놀란 사람들이 책상 위로 몸을 피합니다. 주로 깊은 산속에서 생활하던 멧돼지가 민가나 도심에 출몰해 시민들을 위협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소방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20년부터 최근 3년간 멧돼지 출몰은 전국적으로 7,700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1년 평균 2,500여 건, 1일 평균 7번 나타난 셈입니다. 최근 3년 월별 멧돼지 출몰을 분석해 봤더니 11월이 가장 많았고 10월, 1월 순으로 나타난 반면 8, 9월이 가장 적었습니다. 멧돼지가 가장 많이 출몰한 지역은 서울로 1,400여 건, 그 뒤를 경기와 경북이 이었습니다. 반면 멧돼지 출몰 빈도가 가장 낮은 곳은 인천과 제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19년 가을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이후 매년 8만 6천여 마리의 멧돼지가 포획됐지만 개체수는 시민들이 체감할 정도로 크게 줄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왕성한 번식력을 갖고 있는 데다 천적이 없는 생태계를 꼽고 있습니다. 암컷 한 마리당 10마리 암탉을 새끼를 낳고 있고요. 또한 현재 멧돼지 천적이라고 할 수 있는 호랑이 표범 같은 대형 맹수가 없기 때문에 야생 멧돼지의 활동 영역은 통상 서식지에서 5제곱킬로미터로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가을철 산행이나 도심에서도 마주칠 수 있습니다. 만약 멧돼지와 조우하게 된다면 흥분시키는 행동 등을 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절대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되고 자리를 떠날 때 등을 보여서도 안 됩니다. 주변의 나무나 바위 등 은폐물을 찾아서 몸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계당국은 또 야생동물이 자주 출몰하는 도로에서는 서행 등 안전운전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작지에 나타난 멧돼지를 쫓기 위해 소리를 지를 경우 공격당할 위험이 큰 만큼 우선 소방이나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한식입니다.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지 어느덧 2년이지만 여전히 산업 현장에서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철엔 추락사고마저 증가하는데요.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지켜야겠죠. 기자가 간다 권정숙 기자의 보도입니다. 항상 강조되지만 방심한 틈을 타 발생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사고입니다. 기자가 간다. 이번엔 안전보건공단의 점검반이 되어 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차분함과 긴장감이 흐르는 회의. 현장 출동에 앞서 지역별 사고 추세부터 점검 계획까지 챙기는 겁니다. 트롤 점검 나가시면 건설재의 거의 절반 이상이 되는 추락재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점검을 하시고 근로자들이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준수할 수 있게. 출발 전 안전장비 착용은 필수입니다. 이 순간 점검 중 주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안전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마음을 잡는다는 직원들. 생명을 지키는 사명을 위해 실제 안전보건공단 1904명의 직원 중 34%가 기술사, 67%가 기사, 508명이 석박사일 만큼 전문가가 많습니다. 드디어 출동의 시간. 페트롤카를 타고 도착한 곳은 창원의 한 대형 건설 현장입니다. 한눈에도 많은 시설과 구조물. 관계자를 만나 안내하고 바로 현장으로 향합니다. 첫 점검은 근로자가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임시 가설물입니다. 건설 현장 추락사고의 큰 원인입니다. 이곳은 어떨까?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들을 잘
지키고 있는 거거든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안전 난간, 그리고 그 이동식 비계의 전도 방지 조치를 위한 아웃트리거, BT 비계 위로 올라가기 위한 그 사다리와 해적 작업 발판이 잘 이루어진 외부의 다른 시설입니다. 외벽에 설치된 수십 미터 높이의 근로자 작업 시설. 직접 이동하며 살핍니다. 외측은 물론 작업 불편을 이유로 설치하지 않아 추락 원인이 되는 내측 안전대, 평평한 바닥, 단단한 고정까지 손꼽힐 만큼 잘된 현장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장이 이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사고 재해자 중 사망자는 874명. 50인 미만의 건설업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대부분 떨어지고 부딪히고 끼임으로 인한 이런 사고는 특히 가을철에 급증합니다. 현장에서는 아는 만큼 사고가 감소한다고 전합니다. 우리 그 안전보건공단이 모든 안전에 대한 어떤 기법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다 잘 돼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신규자들 좀 경이 낮은 친구들은 많은 도움이 됐더라고요. 하지만 여전히 안전은 불편하고 비용이 든다는 인식도 존재합니다. 관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작업도 중요하지만 근로자분들의 안전도 생각해서 근로자분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안전. 저희 경남 지역의 사고 사망자는 줄어들었지만 전국적으로는 매일 2명 이상의 사고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없는 일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장에서도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가 간다. 현정식이었습니다. 파이팅! 지난 25일 낮 12시쯤 창원시 의창구 창원중앙역 인근 공터에서 녹슨 실탄 한 발이 발견됐습니다. 창원 중부경찰서는 공터에 차량을 주차한 시민이 흙 속에 파묻혀 있던 실탄을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육군은 폭발 위험성은 없는 것으로 보고 실탄을 수거했습니다. 군 당국은 발견된 실탄은 6.25 전쟁 당시 사용된 기관총의 59경 실탄으로 추정되며 재사용이 불가능해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창원시는 내년부터 지역 대학에 진학하는 신입생들에게 식비와 교통비 등으로 쓸 수 있는 새내기 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자격은 창원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내년 경남대와 창원대 등 지역 8개 대학에 진학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는 내년 상하반기로 나눠 총 50만 원씩 지급할 예정이며 8개 대학 3천여 명의 신입생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교육청이 26일 오후 2023년도 경상남도 교육행정협의회 정기회의를 열고 내년 급식단가 인상률을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남도와 경남도 교육청은 2024년도 학교 급식비를 2023년도와 동일하게 같은 비율로 분담하고 급식 단가는 전년 대비 4.8%인 170원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학교 급식 식재료 안정성 검사 확대와 만 4세 어린이집 필요경비 사립유치원 무상교육비 편성 등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해시의회가 26일 최석철 김해 문화재단 대표이사 임용 후보자를 대상으로 첫 인사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청문회에서 9명의 인사청문 특별위원은 능력과 역량, 조직 운영 방향 등 다양한 질의를 통해 후보자를 검증했습니다. 인사청문 특별위원회는 27일 최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 김해 시장에게 송부합니다.